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입니다. 지은이는 레오 버스카글리아, 옮긴 사람은 이은선, 펴낸 것은 홍익출판입니다. 사랑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며 출간 이후 30년이 넘도록 사랑받아왔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출간 100회 기념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대학에서 18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저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수업에도 충실했던 제자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중요성과 사랑의 기쁨을 가르쳐줄 필요성을 통감하고 러브 클래스라는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자아실현과 사랑의 실천법에 대해 말하는 저자의 강의는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이 책,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2천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최장기간 진입하는 진기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꼽힙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진정한 기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저자는 1998년 자택에서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었는데요. 다음 날 그의 타자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찍혀있는 종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불행 속에서 흘려보낸 모든 순간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의 순간이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벌레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 오늘의 강의 주제는 상담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벌레의 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소규모 강의로 진행할 때는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청중의 눈동자를 보고 싶어 강의를 할 때면 늘 조명을 환하게 켜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중의 표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의 변화에 따라 제 강의의 속도나 내용을 그때그때 조절하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몇 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를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벌레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저는 사랑에 대해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는 편입니다. 사랑이란 끝이 없을 뿐더러 사람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고 넓어지면 사랑도 똑같이 변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를 내려 사랑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생텍쥐페리의 정의는 마음에 듭니다. 가르침이란, 상담이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 그 사람만의 독특함, 그 사람 속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입니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시달리다가 반항을 포기하고는 이런 걸 적응이라고 하나보다 생각하면서 그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가끔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항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을 고집할 거예요. 한 번은 사랑학 강의가 끝난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주차장으로 갔는데 글쎄 그분이 다짜고짜 저를 끌어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21살인 아들 녀석이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라는 겁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들 녀석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녀석이 선생님 덕분에 비로소 표현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변화를 믿습니다. 교사인 우리부터 먼저 변화의 힘과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란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마다 그 지식을 흡수한 상대방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배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모험이라는 걸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이야말로 새로운 내가 되는 가장 확실한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저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텍사스 주민의 후한 인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강의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써놓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폐기 처분한 뒤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지 않으실래요? 라든지 저희가 지금 이런저런 곳에 모여 있는데 와서 함께 어울리지 않으실래요? 라는 내용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는 작은 메모 쪽지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 만남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의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았기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이유, 절대로 실증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을 찾게 됩니다. 음악을 한 곡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음악 수천곡을 알게 됩니다. 베토벤의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음악에 푹 빠지게 됩니다. 시집을 한 권 읽어보십시오.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으면 푹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읽고 보고 하고 만지고 느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본래의 나입니까? 아니면 학습을 통해 탄생한 타인들이 말하는 나입니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랑이란 당신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한 생텍쥐 페리의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나로 돌아가려면 어떤 모습의 내가 편한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가요?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한 내용 중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자아를 일깨웠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맞아, 왜 나를 가둬놓고 있었지? 이젠 빗장을 열고 나를 끌어안아야겠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나를 해방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참모습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살아 숨쉬며 발전해도 좋다고 스스로 허락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입에서 본래의 나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우리의 말은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웬델 존슨의 주장에 따르면 말 한마디로 한 아이를 말 더듬이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꼬마가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외쳤다고 칩시다. 엄마, 밖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가 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허리를 뚝 자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봐라. 너는 지금 말을 더듬고 있잖니.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아이는 자신이 정말로 말을 더듬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말 더듬이라고 자신을 세뇌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삽시간에 한 아이를 말 더듬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너는 참 예뻐, 너는 참 예뻐, 너는 참 예뻐 하는 말을 반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예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당당해집니다. 하지만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생겼어 하는 말을 계속 들은 사람은 어깨를 움츠리고 점점 초라해져서 정말로 못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편견도 미움도 근심도 책임감도 의무감도 존경심도 상냥함과 너그러움도 모두 배우는 것입니다. 모두 사회와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1살에서 2살 사이에 단어에 담긴 기분과 뜻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배운 언어를 통해 주변을 인식하고 이때 배운 언어를 평생 사용하면서 언어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일생을 통틀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즐겁게 선택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무서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익숙한 것들과는 결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직장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 난 이제 만족해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변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과감하게 작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에 발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닌 무관심입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나마 내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과는 최소한 의사소통이라도 되지만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과는 얘기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행하면, 외로우면 장면을 바꿔보십시오. 배경을 새로 만드세요. 배우들을 바꾸세요. 대본이 마음에 안 들면 무대를 내려와서 다시 쓰면 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대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교사, 부모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교사, 그들이 바로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저는 교육자라는 직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수라는 직함은 싫어합니다. 교수는 단순히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이미지를 주지만 교육은 신기한 것들로 가득한 테이블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사람들을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입니다. 테이블을 예쁘게 꾸미고 산의 진미를 차려 놓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가르친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가르칠 따름입니다. 자기가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구제받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아이가 기발한 질문을 했을 때 와, 선생님도 답을 모르겠는걸?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대답하는 교사는 얼마나 멋집니까? 이는 배움은 재미있는 거란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요즘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자살방지위원회에서 일할 때를 회고해 보면 전화가 밤낮으로 울려댔다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은 뭔가 단단히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이 해주는 사람이 그들 옆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마. 네가 머리가 나빠도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무조건 너를 사랑하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정신병원 신세를 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이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어떤가요? 가족이란 이래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란 이래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내린 가족의 정의가 참 마음에 듭니다. 가정이란 찾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곳이다. 참다운 가정은 이래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곳, 아무런 염려 없이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인간이 가정을 꾸리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들어오렴. 그래, 넌 바보처럼 굴었지. 하지만 나무라고 싶지는 않구나. 사랑한다.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길잡이의 역할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걱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강의의 요지입니다. 작은 것, 상대방을 걱정하는 작은 마음의 표현. 인간이 얼마나 쉽게 만족을 얻는지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취감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일이 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했어,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 달라져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배우려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 사탕처럼 생긴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나무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나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가 그린 나무를 보여주렴. 제니,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렴. 제니, 그래야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있지. 자기가 그려놓은 막대사탕 같은 나무를 번떠서 그대로 그리라고 명령하는 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학교에서 영재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말을 이어나갔고 아이들은 무엇에라도 홀린 듯 앉아서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저 사이에는 엄청난 교감이 오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전 시간이 끝났고 저는 교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갔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아이 생각나세요? 그럼 생각납니다. 내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었는데요. 글쎄 그 아이가 2주 정학을 당했지 뭐예요? 어쩌다가 그랬습니까? 저의 이야기 중에 무엇이든 제대로 알려면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나무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느껴보고 가지에 앉아보고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나는 저 나무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 명심할게요. 그래야 하는 거군요. 점심시간 때 이 꼬마는 나무가 보이기에 올라갔더랍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교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는 당장 끌어내린 다음에 정학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오해를 하신 게 분명합니다. 내가 교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대부분 체육교사 출신입니다. 저는 교감실로 찾아가서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며 앉아있는 교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버스카 글리아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벌컥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 보라고 한 사람입니까? 선생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군요. 뭔가 오해가.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군. 아이들더러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하다니.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요? 안 그래도 다루기 힘든 아이들인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주 동안 마음대로 나무를 오르내릴 수 있게 된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죠. 아이가 제법 의젓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번 일을 통해 나무 위로 올라가도 될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배운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앞으로 2주 동안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제도권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지만 계속 나무에 오르락 내리락 할 생각인 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도울 수 없다면 상처 주지 마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심한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험을 잘 보면 사랑해주마. 말 잘 듣고 기대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으면 사랑해주마.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단 한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의 역할입니다. 가정이란 찾아가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참된 가정이란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놀다가 다쳐온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붕대를 사와서는 심한 장난을 친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여기 앉아봐. 붕대를 감아줄 테니까 라고 말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흔쾌히 받아들이십시오. 사실 받는 것도 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걸 훨씬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진정한 내가 되는 싸움입니다. 남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평생 동안 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보물을 끌어모으면 본래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의 나야. 나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아무 거리낌 없이 나를 내보일 수 있으니까. 나를 해방시켰으니까.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와 마주치면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안녕.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함께 걸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대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잠재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삶을 쓰다듬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내가 되면 전혀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개발해서 남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너는 너였느냐? 너는 너로 살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하는데 공항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의 태도에 대해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지루할 일이 없습니다. 어느 비행기가 이륙했나 하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공항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십시오. 비행기에 올라탔더니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표정을 한 젊은이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에 있는 대학에 가는 중이라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모자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에요. 교수들은 정말 짜증이 나요. 그런 곳을 꼭 가야 한다니 참 짜증나는 세상이에요. 800km를 날아가는 동안에 그 젊은이로부터 들은 것은 세상에 대한 불평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 대한 비난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삶에서 비난과 불평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렇게 불평을 하면 자신이 세상에 비해 우월하다는 착각이 남을까요? 그런데 그런 착각을 빼면 그의 삶에 무엇이 남을까요? 작년에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 갔을 때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내린 눈 때문에 공항은 말 그대로 눈 속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타려는 비행기는 그날의 마지막 비행기였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공항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음식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술집도 밤새도록 문을 연다고 했죠.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공항 관계자들을 향해 내보내줘요. 당장 신시내티에 가야 한다니까요.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말에 직원들은 이런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를 신시내티로 보내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당장 내보내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맡고 있을게요. 전 유치원 교사거든요. 이제부터 공항 유치원을 열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테니 어디 가셔서 욕이나 하고 오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들까지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어야 하는 건데 눈보라 때문에 공항에 갇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유치원을 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걸 선택한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면서 저도 기쁨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망명에 성공했을 때 그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린 사람들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그가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을 쳐다봤을 때 저는 그 따스함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대해 마음껏 독서를 퍼부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럴 권리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달라이 라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커다란 의무는 바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부디 상처를 입히는 일만이라도 피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그런 다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나서서 남을 도울 처지는 못 되지만 적어도 의도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모진 말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버리십시오.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입을 틀어막을 테고 결국에는 그럴 필요조차 없어질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낳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모두 웃지만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참으로 소중한 자질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남을 끌어안으면 좋은 것만 비추는 거울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울을 통해서 남을 비추고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 얼마나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끌어안으면 팔이 2개가 아니라 4개가 됩니다. 머리는 2개가 됩니다. 다리는 4개가 되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도 2배가 됩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릴 가능성도 2배가 되지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제가 곁에 있을 테고 또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이 곁에 있겠죠. 이 세상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눈을 감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시간당 $7 50센트를 내면 임종을 지켜줄 사람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을 마감할 때가 됐는데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혼자 눈을 감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편도 1차선밖에 없는 커다란 산길을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커브를 돌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한 여자가 운전을 하며 쌩 하고 달려오다가 이 남자를 보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느닷없이 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는 아니 이 여자가 하는 생각에 당신은 그럼 암돼지야 암돼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커브를 돌다가 진짜 돼지를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한테 잘해주려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끼어들려고 해보십시오. 지나가는 운전자들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끼어들어 보라지 룰루랄라. 램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가 있으면 저는 항상 속도를 늦춰서 끼워줍니다. 급하게 서두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끼어들라고 하면 상대방 운전자는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끼어들라고요? 정말로요?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을 뻔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았겠죠. 고속도로에서 양보를 받았으니까요. 잠깐의 양보로 그 사람도 저도 기분이 좋아졌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